네. 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거의 처음이시죠? 많이 있었는데요. 많이 그래요? 네. 하긴 물론 거래대금 뭐 이런 거는 사상 최대이고 하지만 네. 그런 변동성 자체는 뭐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뭐 도이치뱅크 사태라든지 이럴 때도 있었고. 예전에 그 바이오주 급등했다 급락할 때도 그랬고. 그것도 하루 안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단 말을 했어요. 그럼요. 20%막 이렇게. 그 전에 아주 옛날에는 상가 갔다 한가 갔다 상가고도 고르기도 하고 그랬죠. 많이들. 그때는 또 이게 폭이 좀 좁았으니까. 그렇죠. 네. IT 버블 붕괴 때도 그랬고요. 네네. 그리고 뭐 바이오주 급락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은 다른 거고요. 근데 아무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거는 있다라는 거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가보죠. 그냥 다른 것들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그게 낫겠어요. 예, 미국은 3대 지수로 혼조에 마감을 했고요. FOMC 기준금리 25p 인상. 근데 파월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립, 모호 두 가지로 그냥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혼조인데요. 뭐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 정도인데 섹터별로 움직이지 않고 종목별로 움직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당분간 좀 이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커뮤니케이션 섹터, 반도체 섹터. 그럼 반도체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빠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9% 상승, 인텔이 0.76% 상승 이런 식으로 얘들은 상승을 했잖아요. 또 다른 쪽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고 뭐 AMD 빠지고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 좀 엇갈리게 있다는 얘기는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알파벳이 호실적 얘기를 하면서 시간에 상승을 했고 어제 5.78% 올랐고요. 메타가 지금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적 발표해서 지금 시간에서 6% 정도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 끝내주네. 네, 메타는 지금 사실 바이백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메타 쪽으로 이미 많이 올라온 거에서 좀 시각을 그러니까요.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뭐 그런 흐름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예상 수준이었고 네. 예, 큰 변동성 없이 끝났다. 어제는 국장이죠. 예. 어제 코스피 1.67%, 코스닥 4.18%. 코스피 1.67%는 뭐 좀 빠지는 날은 이 정도는 빠지니까 뭐 물론 많이 빠졌지만 큰 움직임은 아니었는데 어제 코스닥의 고점이 플러스 1.75였고요. 저점이 마이너스 5.73%였으니까 7% 정도 되는 하루의 거죠. 변동. 예, 이건 크죠.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시가총액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았고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라는 말을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컸다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얘기는 PER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강세였습니다. 2차 전지가 계속 강세였고요. 1시 이후에 2차 전지 급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종목별로는 뭐 하나하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일 많이 변동폭이 컸던 게 45%. 고점에서 저점이. 종목당. 한 종목이. 예. 어떤 종목이? 예, 45%. 그리고 상가 치다가 마이너스 15% 됐다는 얘기예요. 예, 됐다가 뭐 또 다시 올라오고 고점과 저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중 DX인가?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하종 쳤어? 어제 거의 상한 비슷하게 갔다가 거의 밑에 한참 떨어졌었어요. 뭐 근데 ETF를 보면 되죠. ETF가 ETF 하나 이쪽에 2차전지 소부장 ETF가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한 12%. ETF가? 네, ETF가 거의 뭐 30% 가까이 변동폭을 줬습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은 2일 연속 대량 매도 어저께도 아침부터 5천억을 그냥 딱 팔고 시작했어요. 포스코홀딩스의 매도가 많았고요. 2일간 2조 1천억 팔았고요. 이거 다 개인들이 좀 샀고요.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2일 연속 대량 매수했는데 1조 3천억 샀는데 어제 8천억 샀습니다. 이게 어제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수급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하락 종수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어제 하루 코스닥 거래 대금이 26조 5천억인데 이거 사상 최고 거래 대금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36조 역대 세 번째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세 종목이 합산 거래 대금이 10.6조.
코스닥이 사상 최고 거래 대금인데 사상 최고 거래 대금의 40% 이상이 이 세 종목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잘 이렇게 일반적인 날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 세 종목이 다 어제 그런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 설명 좀 드리고요. 뭐 투자 전략보다도 어제 궁금하신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까요, 정프로님?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예민한 아니요. 얘기 할까요? 예민해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다 들었어요. 네. 일반적인 얘기 이런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과열이다, 네. 이격이 벌어졌다, 네. 썰림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 아이, 이거 뭐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유, 지긋지긋해. 근데 뭐 사실 그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특히 뭐 이렇게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아마도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아, 정확한 이유는. 네, 정확한 이유는 앞으로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여러 가지 다 카더라 루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네.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그 중에서 겁니다. 제일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판단한 제일 신빙성이 높은 게 뭐였냐면요. 이게 지금 약간의 밈성 비슷하게 물론 굉장히 좋은 섹터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수급의 쏠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쪽에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쇼커버가 발생이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간히 쇼커버로 인해서 운용사들이 어렵다. 파산설 청산해라. 있어요, 예, 지금. 파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이용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게 제가 생각 제일 신빙성. 이걸 이용한 매수세?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거를 끌어올리면 거기다가 개인들도 같이 사주지. 그러면 쇼커버 들어오면 나 쇼커버 들어올 때 땡겨서 판다라는 펀드가 들어왔다라는 게 제일 신빙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뭐 네. 그 운용사나 이런 데서 네. 자 지금 이제 사면 어쨌든 개인들은 네.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럼 이제 가격 올라가고 거기다 쇼커버링까지 붙어주니까 가격 막 급등되고 네. 요때 그때 폭탄. 던진다. 던지고 나오는 전략을 단기적으로 가진 펀드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아. 사실 어제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 간간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 종목을 여기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들이 이거를 끌어올려 주면은 따라 사는 추정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지겠죠.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는데 이거 이번에 한 20만 원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만약에 했다면은 그들이 조금씩 사면은 따라 올라오는 매수가 계속 있으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팔 때 이제 쇼커버 들어올 거고 팔 때 그럼 어디다 팔 거냐? 이 쇼커버가 왕창 들어온다라는 걸 계산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로. 그래서 거기다 우리 나가자. 이 얘기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조심스럽지만. 그걸 신빙성 있게 본다. 네, 저는 그걸 실맹시 있게 좀 보고요. 이거 그거는 예. 나중에 뭐 밝혀지더라도 이거 처벌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건 아닌 거지 그거는. 그럼 그렇죠. 그럼 그건 뭐 정상적인 작전하는 거래인 것도 거죠? 아니고 뭐 그냥 산 거니까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썰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 중에 이제 그게 전부터 솔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 굉장히 세졌잖아요. 네, 그동안 네. 올라온 부분도 네. 있지만 아침부터 굉장히 세게 올라오면서 드디어 그동안에 뭐 한두 곳 파산설이 있고 막 그랬는데 어제 대거 그냥 다 뭐랄까요 손드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고 합니다. 어제 헤지펀드들이 아침. 예, 헤지펀드들이. 홍매도 친 헤지펀드들이 어제 아침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찬스인 거죠. 그들이 딱 들어오면서 찬스였을 거로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거죠. 어저께 보시면 먼저 2차 전지가 착 빠지는 그 순간에 삼성전자 플러스 났어요. 곧바로. 그러면서 반대쪽에 다른 섹터들은 좀 올라오는.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되게 웃기게 이 시장 정말 이 큰 시장인데 이 2차 전지가 빠지면 얘네가 올라오고 2차 전지 오르면 얘네 빠지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그렇게 딱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이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딱 반응을 했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거 왜 그랬냐? 그것도 신빙성이 좀 그래서 있습니다. 이 청산하는 펀드, 손든 펀드들이 발생이 되면 얘네들은 다른 거 팔아서 다른 거 팔아야 됩니다. 되는구나. 빨리 팔아야 됩니다. 이거 마진콜도 발생하고 롱숏 펀드기 때문에 숏 팔기 때문에 롱 쪽도 팔아야 돼가죠. 롱숏 펀드니까 한쪽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진콜 발생한 곳도 있을 수 갈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빨리 팔아서 현금화 해야 되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롱숏 펀드라는 건 어떤 종목은 롱을 치고 네, 네. 어떤 종목은 숏을 쳐가지고 네, 그 레버리지를 더 키우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여기 숏을 쳐놓은 게 스퀴즈를 당하니까 여기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 네, 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있으면 이제 안 묻어나 되죠. 버리니까 예. 이거라도 예. 이것도 팔고 예, 예. 이것도 숏 예. 커버하면서 네. 그냥 2분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건 먹든 아니든 그냥 네. 던져야 된다는. 네. 그래서 이게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양쪽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기울어져 버리니까 아. 네, 그런 그럴 수 일들이 이제 있겠네. 발생이 좀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얘기들이 뭐 옛날에 민주주의처럼 뭐 개인 투자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찬반론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이 정도의 힘이 있었겠냐라고 우리 증권가에서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는 네. 제일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생각이 여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이 이후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 궁금하죠. 네, 네, 네. 이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약간 인위적인 그러한 매수세가 있었다면 그들이 이익을 보고 나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인위적인 매수세가 약화될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그들이 나가지 않고 그런 단기 세력이 아니었다면 나가지 않고 그 돈이 또 다른 섹터 바이오도 가고 반도체도 가고 뭐 기계도 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되면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순환이 안 되는 자금이 나갔다면 그러면 다른 쪽에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쪽의 선순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부분이 좀 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뭐 제 경험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이렇게 큰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끝나지는 않아요. 바로 급락하지 않는다. 예, 그냥 끝나지 않아요. 네.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 이거 또 오늘 지금도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이게 급락하니까 이제 야 급락했는데 좁좁해야지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막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시장 보세요.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빠지면 빠져서 역시 빠지는구나 생각했는데 반등 줄 개연성이 있고요. 올라오면 거기에 매물이 다시 나올 개연성도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가 움직임이. 그러니까 제 결론은 조금 한 발 물러서 봐야 된다 이거.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 이 변동성이 좀 봐야 된다는 거는 갖고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다 현재는 좀 관망해라. 뭐 그렇게 보는데 저는 뭐 저의 스타일로는 네. 결에 실리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들은 어떻든 위험 관리 매니저들은 다 위험 관리 했을 거예요. 네. 기관들의 매니저들은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뭐 겁나 막 판단다든지 아니면 빠졌으니까 막 산다든지 이렇게 빨리 대응하지 않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좀 오를 때 조금 비중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언제 민감하게 들으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대부분 어려워하십니다.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사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막 다시 반등을 막 해서 따라잡지 마시고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차라리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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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려고 예. 하는 분이 있다면 예, 예. 왜냐면 지금까지 못 샀던 네. 막 애달는 분이 있잖아요. 만약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네. 반대로 하라는 거죠. 그럼요. 예. 싸게. 싸게라는 건 그냥 일반 논인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주가 움직임의 속성이라는 게 분명히 이런 변동성이 한번 생기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래를 실으면서 변동성이 생기면 심리적 훼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실제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가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런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때문에 일단 매니저들은요. 기관들이 운용하는 기관 자금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이거 그냥 아니 뒤로 물러섭니다. 일단 위험 관리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동안에 이게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에
이 수급의 순환매 또는 강세 섹터의 순환이 일어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좀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오늘 막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론도 아니고 그냥 투자하실 때 투자의 경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차 전지가 아니고 다른 거 갖고 있어요. 다른 거 갖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도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차 전지하고 같이 대등하게 순환하면서 같이 그동안에 강세였던 종목들 있죠. 네. 얘들은 괜히 같이 빠진 거니까 얘들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얘들은요. 그런데 원래 약했던 애들 있잖아요. 네. 원래 약했던 애들은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네. 올라올 때 못 올라와요, 얘들이요. 얘들이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투자의 구루, 우리 맨날 책 공부하는 투자의 구루들, 뭐 윌리엄 오닐이 이런 사람들, 피터 린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고가에 매수하고 신저가에 공매도 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과하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뭘 현금을 하겠다 그러면은 원래 셌던 걸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약했던 걸 매도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관 투자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가 있어요. 근데 숏을 쳤거나 아니면 요번에 이걸로 해서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빨리 어떻든 현금이 더 필요해. 그렇지. 그럼 뭐부터 팔까요? 별로 안 갖고 있거나 별로 그냥 지지부진한 것부터 먼저 팔겠죠. 그들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력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정도 말씀드릴게요. 어제 같은 날 그 오른 종목들 잘 봐야 되겠네. 그러면 어제 그 급변동 기간에 어제 오른 없던데. 오른 종목도 있긴 한데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뭐 오른 종목은 어저께 개별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제 2차 전지가 탁 빠질 2차 전지를 빼고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섹터였는데 2차 전지가 탁 빠질 때 얘가 탁 올라온 애들 있죠. 그러니까. 얘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매수세가 대기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 움직임을 보는 게 시장을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제 진짜 그 2차 전지 말고 나머지 친구들은 자 2차 전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에 돈 몰려서 빠졌어요. 왜냐면 다 사람들이 2차 전지 사니까 이쪽 안 보잖아요. 또 빠질 때는 2차 전지 쭉 빠지니까 더 빠져 또 얘는. 더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꽤 많이 빠졌어요. 오늘 이제 얘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애못 간다는 거죠. 제일 대체로.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시장 전체를 말씀드려볼게요. 2차 전지로 인해서 어떻든 코스닥이 셌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 약했잖아요. 이러다가 2차 전지가 빠지면서 다른 섹터가 올라오는 이제 내 차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이 빠져버리네. 시황이 안 좋네. 그래서 타이밍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무슨 신경 써가면서 투자를 하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사실은 성장주, 이익 성장이 있는 중소형주, 스토리가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대부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슈를 다루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 한두 개 정말 이거는 꼭 전해드려야 될 만한 뉴스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이렇게 돼서 예. 그 지금 굉장히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예. 그 주도주의 지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훼손된다. 예. 그러면 다른 주도주로 갑니까? 아니면 이런 워낙 큰 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단 장의 힘을 잃어버립니까? 지금 상황은 시장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경기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만약에 2차 전지가 예. 힘을 잃으면 아마 시장 전체가 그냥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너무 예민하니까 미국 시장을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에 지금 AI 관련주라고 해서 네. 뭐 7개 종목이 올라가고 빅테크가 올라가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올라갔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아닌 다른 섹터가 대체할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지금. 이후에는 경기에 반영하면서 경기 사이클이 변하면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는 2차 전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반도체도 반도체도 있었고요. 네네네, 예, 그렇죠.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 사이에서 계속 있지 않을까. 이게 무너지면서 뭐 내수주로 간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2차 전지 권역이 지금 넓어졌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핵심에서 이렇게 넓어지고 있었단 예.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2차 전지 큰 변동성이 있으면 예. 많이 올랐던 그걸 떠나서 예. 핵심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주변에 좀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야 당연히 돼요? 핵심이 좋은 거죠. 핵심. 네, 항상 핵심인 거죠. 항상 핵심이 덜 빠지고 나중에 더 오르고 하니까 항상 핵심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과 어제만 해도 아침 방송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이고 이들이 쏠림 현상이 나고 이제 너무 그쪽에 어제니까 기억나시죠? 너무 그쪽에 수익 내는 사람은 막 자랑도 하지 말고 배 아파도 하지 말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바뀐 거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게 원래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게 원래 주식시장이에요. 너 주식시장 왜 이래?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표현 쓰지 말고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거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좀 있는 것 중에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 신제품 출시한다는 뉴스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만할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또 뒤에 네, 네, 분도 시장 전망해 주실 수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오늘은 뭐 아마 다른 뉴스들이 또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안 들어오실 테니까 네.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집중해보죠 오늘. 네, 대신 네. 저희가 이 자료는요 저희 3프로TV 앱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예,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같이 좀 보시면 그럴게요.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 저희한테 잘 또 아니 그 설명해 주신 계속 좀 잘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수급상 예. 어떤 것들이 지금 변수인지.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처럼. 예.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오늘 어떻게 되는지 뭐 매일 중요합니다만. 자 감사합니다. 얼른 가셔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